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으로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인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녁에 이제 지상파 한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이 되죠.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 부분 짚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도자, 배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대책을 세워야지. 배우자 부속실 없애버린다고요? 내가 이걸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혜경한테 문제가 있다니까 자기가 지휘 잘못해가지고 세월호 그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혜경 없애버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고쳐야지 무슨 제도를 없애버리고 뭘 없애버리고 뭘 반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불편하시겠지만 배우자 통화 녹취 관련해서 가처분 일부 인용 상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신가요? 글쎄 저는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제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뭐라고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일부 보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YTN과 MBC 연이어 방문해서 이게 언론 탄압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론 탄압이라는 거는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지 야당이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는 참 금시초문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MBC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이게 광고 효과가 생겨버린 것 같은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일단 오늘 저녁에 방송이 이제 나가게 됐고요. 네. 법원에서는 일부 내용을 금지하고 나머지를 방송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씨의 수사를 받는 사안이라든지 또 일상생활과 관련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다 방송을 하게 했습니다. 일단 그렇죠. 법원의 결정 내용부터 총평을 듣고 시작해 볼까요? 일단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법정에서 제출된 이 원래 MBC 측에서 김건희 씨한테 세 가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반론을 요청했다는 이 세 가지 사항하고 일부 이제 인터넷 등등에서 돌아다녔던 한 6가지 되는 이제 사항들 그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일단 판단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중에서 이제 2개 정도만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방송을 하는 거 보면 그 내용이 한 7시간 넘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지난번 YTN이나 오마이뉴스라든지 이런 데 하고 저는 인터뷰한 거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기자들이 어떤 취재 목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는 물론 본인이 서울의 소리 기자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당시에 김건희 씨의 어머니가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유리한 자료들을 주겠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가까워졌고 그 이후에는 기자와 취재원 관계보다는 굉장히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많은 자료들과 또 이야기가 나눈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아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편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전달됐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소리가 자기들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언론들이 인용 보도를 했다면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을 자기 방송에서는 방송하지 않고 그걸 통째로 지금 MBC에다 갖다 줬고 네. MBC가 그걸 기초로 해서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MBC 측으로 봐서라도 우리가 보통 언론 같은 경우에 자기들의 어떤 이 취재 이 이유를 밝히고 또 녹음에 대해서도 밝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MBC는 일단 이게 이제 2차 자료지 않습니까? 네. 그 과연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보도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인지 또 이것이 사적인 대화 내용을 이렇게 방송하는 게 옳은 것인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번에 제기를 하고 있다. 예, 보도할 만하다면 다른 곳으로부터 그 소스를 제공받아서 보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취재에 우리가 음성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자기 음성이 나갈 때는 충분한 반론의 어떤 기회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직접 MBC 기자가 취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언론사가
다른 어떤 내용을 할 때는 예. 굉장히 엄정한 검증 과정을 거치거든요. 과연 그런 것이 뭐 이루어졌는지 뭐 MBC에서는 뭐 밝겠습니다만 김건희 씨 측의 반론을 위한 그런 취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건 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김건희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대화 내용을 함부로 방송에 되느냐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박장원 교수님. 뭐 법적으로야 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건 뭐 다 예상된 결론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한 그래서 보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왔던 게 이제까지의 판례였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는 뭐 크게 논란거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 그러니까 MBC에 오늘 방송되기까지의 이 과정상에는 우리가 돌이켜볼 대목들이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취재 윤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취재 윤리가 기자라고 얘기하고 녹음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취재 윤리인가? 예를 들면 16년도에 교육부 고위 관료가 저녁 식사 술자리 자리에서 국민 게리지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경향신문 기자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거를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술자리에서 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한 얘기인데 이거를 보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지만 결국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인식 자체가 교육부 고위 관료의 인식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취재 윤리를 갖다가 위반한 거냐 아닌가는 결국은 그 보도의 결과를 본 국민들이 판단할 목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오늘 MBC의 이 보도도 결국은 국민들이 이거는 의도성과 기획성이 명백하구나라고 볼 수도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이건 좀 과했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국민들 거예요. 판단에 맡길 일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사실은 지난 언론중재법 개정안 당시에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청와대가 언론을 갖다가 장악하려고 그런다라고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반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권의 압박을 많이 가했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 과정에서 YTN, MBC 항의 방문을 계속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얘기했던 국민의힘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어떤 이슈가 터지니까 언론사에 항의 방문하면 그럼 언론 자유는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법원의 판단도 뭐 판단이지만 그 과정상에 우리 사회에 노정되어 있던 좀 일종의 내로남불이죠. 이거는 뭐 여권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이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 대납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이거는 기획적으로 녹음 조작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잖아요. 똑같아요. 네. 대응이. 그렇게 본다면 이번 오늘 판단은 결국은 이런 논란은 이미 정치가 뭐 녹음을 통해서 녹음 파일을 통해서 금도를 넘어선 지는 오래됐다. 네. 문제는 국민이 똑바로 판단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가 좀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언론사에 항의 방문을 하는 모습들 저희가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파 방송, 불공정 방송 사태를 항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여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진실의 목소리, 국민의 항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 합니까? 네, 아직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사에 항의 방문을 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언론 장악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럴 거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언론사 방문은 저는 뭐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언론사 방문한다고 해서 무슨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더 국민적 관심만 증폭시켰던 결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MBC 측에서 이제 제기하는 이게 뭐냐면 그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 부인에 대한 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은 일단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인성과 대통령의 어떤 발언의 이 문제, 이것도 검증은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미 똑같은 근데 논리잖아요. 뭐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거든요. 이 지상파나 종편이나 한 군데도 녹취를 튼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제 돌아다니는 건 있죠. 예. 네. 그렇지만 기존의 언론사가 이거를 얼때로 공중파라든지 종편을 통해서 이런 육성을 그대로 튼 적이 없어요. 이제 그 이야기 뭐냐면 나름대로 그 판단이 있는 거죠. 왜냐 사적인 통화 내용이었고 네. 그 내용 자체의 어떤 수위나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국민은 직접 틀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용으로는 또 그렇죠. 부족한 방송은 내용이 부족한데 들어있을 이게 뭐 수 인터넷 있으니까요. 공간에서는 틀어지고 선관위에서도 이거는 풀로 그냥 트는 거는 괜찮다. 네. 편집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되면 이거는 오히려 대통령 후보자 부인의 문제예요. 네. 자 부인의 공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관심이 있으니까 자 그걸 지금 MBC가 튼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MBC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제기하고 있는 그럼 우리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은 더 중요한데 왜 그거를 놔두고 부인에 대한 이제 사적 통화를 트느냐. 더군다나 지금 열린공감TV의 그 PD라는 분이 밝힌 걸 보면 이 통화를 한 서울의 소리 기자가 처음에 오보를 일부러 내고 네. 그거를 어떤 기화로 해서 이 김건희 씨 대표한테 뭔가 자료를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열린공감TV와 질문할 내용 등등을 협의를 해서 네. 미끼를 던져줬다 뭐 등등 이런 표현을 써서 실제로 어떤 의도적으로 녹음한 정황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취득한 즉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뭔가 처음부터 접근하면서 어떤 그걸 발언을 어떤 녹음할 목적으로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네. 예. 자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인 MBC가 그냥 그거를 어떤 이유에서 튼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형평성이라든지 네. 언론 윤리라든지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볼 측면은 없는 것인지 네. 저는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수와의 나눈 그 사적인 대화라고 네. 하자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그 김건희 씨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법원 결정문에 이제 공개된 수준에서 네. 방송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한 내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후보자 배우자로서 어느 정도 공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어떻게 그거 생각하세요? 내용을 법원이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다 봤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MBC 측에서 그 제출한 그 따르면 MBC 측에서 보도한다는 내용의 몇 부분만 본 것이지 법원이 전체 내용을 다 들어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판단에서 이제 그런 기준을 말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기준에서 MBC는 또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텐데 예. 과연 그 기준이 이제 공정하다고 지금 볼 수 그렇게 있을 법원이 것인지. 다 파악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전체 내용이 파악이 안 모르죠.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방송 금지 신청을 할 때 아주 극히 일부분에 파악된 내용만 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인 거죠. 파악된 것도 본인들이 파악한 게 아니라 예. 그냥 인터넷 공간에 돌아다니는 뭐 소위 지라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그 내용을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MBC를 제외하고는요. 네. 박 교수님. 모든 녹음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나 기획 없는 녹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통화하는데 녹음을 왜 합니까? 저는 한 번도 녹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녹음을 네.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나중에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겁니다. 뭐 그런 측에서 의도가 있었다, 기획이 있었다. 이거는 녹음을 전제로 한 거는 모두가 다 기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이 파일이, 녹취록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라는 거예요. 7시간 40분, 그리고 수십여 차례를 통화를 하고 만났다고 그러는데, 네. 어떠한 친분도 없는 인터넷 방송 기자와 수십 차례의 통화를 할 정도의, 즉, 친분이 전혀 없던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일방적인 관계냐? 그래서 나는 전혀 만날 의도가 없었고 굳이 얘기할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방 의도에 말려든 거냐? 아니면 김건희 측도 뭔가 이 인터넷 방송, 즉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이
대립관계에 있던 측에서 이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일방적이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법원에서 일방적이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문제, 일단 가족 간의 통화, 솔직히 말하면은 가족 간에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네.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선거 기간 중에 야당이 선거 기간 중에 길거리에서 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만큼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폭을 넓게 열어줬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재판과 관련된 또는 수사와 관련된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네. 법원에서 나름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최근 들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그 제보자로 여겨지고 있는 분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좀 수상하다.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음모론이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CCTV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한 CCTV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그 CCTV요? 네, 한번 뭐가 이상한 다들 좀 건가요? 보시면 저의 예. 궁금증이 왜 발생하는지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네. 보통 사람이 이제 뭘 사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계단을. 그렇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럼 문을 쾅 닫고 들어가죠. 네. 그런데 2초 정도 된 것 같은데 문이 다시 열렸다 닫혀요. 그리고는 1초쯤 있다가 문이 또 열렸다 닫혀요. 문이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고 예. 요만큼 이 밖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부검 결과를 부정하는 게 이수정 교수가 20년 동안 익힌 세상을 읽는 방식인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 엉뚱한 음모론과 추측성 루머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자, 온라인상에서는 이 음모론이 꽤 빠르게 광범위하게 또 퍼지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 이런 얘기가 또 나올 만한 법도 한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 중에서도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최근에 이번 일까지 겹치면서 이런 음모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수정 교수 등등이 지적하는 그 지점들 이현종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그래서 계세요? 이제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당사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윗선과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유한기, 김문기 이 두 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밝히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또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도 이분도 이제 사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수정 교수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왜 검찰이 이렇게 빨리 1차 부검 소견을 냈을까라는 부분. 대동맥 파열로 인해서 심장 질환으로 해서 사망했다는 결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정밀한 부검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독극물이라든지 등등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3개월 정도 거주하던 이 모텔 방에 방문이 이제 몇 차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측면들, 뭐 그건 아마 전문가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네. 그건 아마 이제 경찰이나 지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밝힐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의 좀 의문에 출발하는 거죠. 왜 갑자기 이재명 후보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유명을 달리할까라는 부분들. 이현종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의문점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 지난 4개월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지. 그리고 또 유족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 무고죄로 또 맞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4개월 동안 지금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네. 한 20여 년 동안 민주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당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점들은 많이 있고, 이건 아마 이제 경찰이 뭔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저는 또 더 의문스러운 거는 검찰이 왜 이렇게 수사가 늦게 될까라는 부분에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예. 사실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끌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은 계좌 추정이나 그 이분이 주장했던 20억 12 같은 경우에 전환사채 이것만 확인해 보면 이 진위 여부가 가려집니다. 빨리 확인해 주는 게 저는 예. 양쪽이 다 좋을 것 같은데 네. 검찰 수사가 너무 늦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이셨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수정 교수가 얘기하는 게 전문가로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저는 전문가의 의견에 무게를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전문가의 그 위치를 갖다가 오히려 깎아먹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무슨 부분에서 얘기냐면 그렇죠? 본인이 정치 행위를 했잖아요. 즉 선대위원장 자리를 갔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얘기했는데 그 사건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수정 교수가 만약에 선대위원장에 참여하지 않았었다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부검 결과가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문이 잠깐 열렸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조사 안 하지? 네. 라고 얘기했다면 이것의 파급력은 훨씬 컸을 거라고 힘이 생각합니다. 실렸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어느 한 캠프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이 사건이 또 어느 다른 대선 후보와 연결되는 순간 이것이 정치적인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예. 없다라는 거예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정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는 순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좀 그런 점에서 이런 논란 자체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예.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극단적 선택과 병사는 엄연하게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 과거에 정치인과 연루됐던 수많은 부패 사건들에 보면 그 끝은 항상 중간 뭐 보좌진이나 소위 말해서 연결고리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역대로 모든 사건들 여야 정치인 막론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그 사건이 가져올 여파, 그다음에 그 후보든 아니면 정치인에게 미칠 여파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다. 다만 이번에 이 사건이 극단적 선택이거나 또는 다살이라면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더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병사, 뭐 심장 크기가 뭐 평사 보통 사람의 예. 2배라든지 뭐 이런 병사로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음모론으로 가져가는 거는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나눠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뭐 얼마 전까지 이제 본인은 꽤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라고 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음모론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이번에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그렇고 관련자들이 사망을 하면서 이제 수사에 차질이 생긴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그럼 이 이슈들은 조금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로서는 답답한 거죠. 네. 왜냐하면 두 사건 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지금 일단 대장동 사건은 5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됐지만 사실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중요한 건 사실 정진상 부실장이 아직까지도 소환 조사를 안 받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미 2월 달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고 있고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지금 뭐 추가 파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가족 측에서는 제공을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네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좀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다면 이게 또 선거 기간에 상당히 공방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검찰이 정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반드시 저는 아마 검찰에 대한 이 심판이 좀 있어야 된다 봅니다. 왜 이렇게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서 결국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켰는지 네. 검찰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대선 후보들 바쁘게 움직일 텐데 그 일정에 따른 또 지지율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